자, 그러면 우리가 심볼론 카드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꼭꼭 챙겨야 되는 게 있었으니 바로 페르소나인데요. 어, 이건 뭡니까? 라고 하신다면 정신의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심볼론 카드의 특성인데요. 칼 융의 분석 심리학 이론에 등장하는 이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본질이 되는 그런 카드라는 거죠. 자, 그러면 페르소나가 뭔데요? 라고 하실까봐. 페르소나란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썼다가 벗었다가 하는 가면을 말한다. 이 당시에는 마이크 같은 확성기가 없었기에 목소리를 울리게 하기 위해 건물 자체를 울리는 구조로 짓는 노력을 들인 것처럼 배우의 목소리를 관중들에게 전하기 위해 고가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연극 도중에 고가를 손에 들고서 고래고래 소리 지를 순 없는지라 가면 자체에 고가를 붙여버리고 그것에 현재 인물의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을 새겨 넣었다. 이후 라틴어로 섞이며 사람, 인격, 성격의 어원이 되고 심리학 용어가 되었다. 현대 이탈리아어에서는 그 발음 그대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며 다른 국가들에서 통상적으로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쓰는 가면을 의미한다. 깊게 들어가면 SNS에서 사용하는 프로필 사진이나 어떤 인물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고유 이미지 같은 것 역시 페르소나로 설명하기도 한다. 영화계에선 어떤 감독이 자신의 분신 혹은 상징처럼 애정하는 배우를 뜻한다. 현대 온라인상에서 일컫는 컨셉이라는 용어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무 위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르소나가 그런 거구나 하고 알고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페르소나뿐만 아니라 에고, 그림자 이런 내용들이 또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 의식의 모든 개인적 행위의 주체는 자아이다.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자아로서 중심은 될 수 있지만 인격의 전체가 되지는 못한다. 의식과 무의식에는 자아가 속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페르소나는 외부 세계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나타나는 인격들이다. 페르소나는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부분들 중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부분으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느라 자주 전면에 나와 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로 개인의 의식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남에게 드러내거나 감추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요. 자, 페르소나와 자아의식에서 어떤 이유로든 거절당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의식의 영역으로 내려가서 그림자라고 불리는 부분이 된다. 그림자들은 반사회적, 비도덕적 성격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아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혹은 감정적 부조화에 의해 억압된 것들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내가 표출하지 못하고 밑으로 꾹꾹 눌러놓는 어떤 그런 감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심볼론 카드는요. 그런 인간의 마음속의 심리를 간파하는 카드가 되는데요. 이 방금 전에 나왔던 그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심리를 파악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 있는 그림자부터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면까지 모든 걸 읽어낼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심플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페르소나 리딩을 이제 해봤는데요. 지금 저랑 같이 호랭이 방에서 데일리 숙제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했던 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강의 자료에 담아왔거든요. 대박이를 보내고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나의 페르소나는 이게 지금 이번 주니까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강의 자료에 담아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의 페인 모드였거든요. 심지어 수강생 분들한테 위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꺼내면 제가 막 이렇게 눈물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정말 약인지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좀 이제
담담해지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자료에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자, 볼게요. 이건 이제 페르소나 배열법이라는 건데요. 맨 아래에 깔리는 세 장이 억눌려진 부정적인 감정을 보는 건데, 지금 여기에 아직 배우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이런 걸 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소개하는 겁니다. 꼭두각시, 얼음여왕, 어머니 이렇게 세 카드가 나와 있죠. 여기 지금 각각의 카드 옆에 제가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를 좀 잠깐 써놨어요. 그래야 리딩할 때 편하시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숙제하실 때 그 카드를 찾으시고 그 카드에서 다양한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카드에서 어떤 키워드를 내가 가지고 와서 리딩을 한다는 걸 좀 써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봐도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정리 노트 만드는 것처럼 네, 그렇게 데일리 숙제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 꼭두각시 카드는 남들을 의식하는 이제 그런 키워드로 리딩을 하고, 얼음 여왕은 말 그대로 꽁꽁 얼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멈추는, 그리고 어머니는 감정을 억누르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리딩을 하는 거죠. 너무 슬프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조용히 아픔을 달래고 싶지만 현실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절 이상하게 보는 남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내색도 못하고 슬픈 감정도 억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 내면 속에 표현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놓은 그림자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너무 슬픈데 내색도 못하고 있으니 속이 더 골마가는 듯요. 그 딴 거보다도 그 동물병원비 얼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들이 다 이렇게 미쳤냐? 막 약간 반응들이 왜냐면 진짜 몇백만 원씩 나오니까 한 달에 진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 하겠고 이게 그 아픔의 강도를 얘기하자면 그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의 슬픔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의 아픈 마음인데 반려동물을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더구나 표현을 못하고 있었다는 게 그림자에서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에고인데요.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써놨죠. 일상적인 관계와 감금 카드가 났는데 이 일상적인 관계는 의무적인 관계, 내가 정말 해야만 하는 그런 일상이 되는 거고, 감금은 슬픈 감정 자체를 저렇게 꽉꽉 나오지 못하게 억제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갖다가 이렇게 리딩을 하는 거죠. 정해져 있는 강의 스케줄도 소화해야 하고 업무도 해야 하니까 머리에서는 절대로 슬픈 내색을 하지 말고 의연하게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가면은 페르소나에 이렇게 퓨리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난 일을 잊으려 함. 최대한 대박이의 추억이 떠오르는 것들을 치우고 주변을 정리하고 치우면서 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속마음은 이렇게 아프지만 머릿속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겉으론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 이렇게 3단으로 리딩을 할 수 있는 게 페르소나 리딩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또 마침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24층 할머니도 두 마리 키우고 계시다가 한 마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유골함을 내 방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떤 페르소나인지를 한번 봤습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견의 유골함을 1년 넘게 보관 중인 24층 어르신의 페르소나는 이렇게요. 자, 그림자에 이렇게 3개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불사조 카드, 슬픈 카드, 양자 도약 카드죠. 자, 불사조는 죽음과 재탄생, 슬픔은 이별의 아픔, 그리고 양자 도약은요, 무지개 다리를 건너감.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는 두 개의 세상을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그런 의미로 마음속에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견을 잊지 못하고 1년이 넘어도 여전히 슬픔이 가시지 않은 상태네요. 지금도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혹은 누군가 소원을 들어준다면 다시 살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고 계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에고에는 광대 카드와 짐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광대는 문제를 내려놓음, 그리고 질문, 짐 카드는 고달픈 삶, 이제 이런 키워드로 리딩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이제 잊어버리고 내려놓아야 삶이 버겁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천은 잘 되지 않으시는 듯요. 자, 그리고 마지막 페르소나가 물질과 영혼이라는 카드예요. 물질적 희생이라는 키워드로 돈으로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마음이 있다는 어르신. 암으로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까지 동물병원비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남들이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도 이제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는 거죠.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유골함을 정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이렇게 이제 제 사례와 또 이제 어르신의 사례까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카드로 그 누군가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궁금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로 리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방금은요, 제가 키워드만 가지고 리딩을 했잖아요. 키워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카드 리딩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연계되는 행성 별자리까지 덧붙이면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리딩이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